내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게 3단원은 조금 설명이 쌤이 조금 빨랐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뭐 내용이 빠졌다거나 이런 거는 크게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조금 커버업을 해보고 4단원은 사실 좀 1단원하고 결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학기 때 이제 1, 2단원 시험을 치고 기말고사를 3, 4단원에 치면 1단원하고 4단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4단원은 우리가 약간 이렇게 내용을 나가는 거를 조금 순서화 시켜서 좀 이야기를 할 때 4단원은 조금 하나하나를 좀 천천히 할 거다 얘들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게 자, 개념을 싹 다 끝내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게 화학은 자 우리가 4단원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거든. 자, 이 파트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내가 이런 거부터 질문을 먼저 하나 해볼게. 자, 얘들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때까지 화학 반응을 많이 배웠어. 뭐 연소 반응이라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산염기 반응도 배우고, 산화한원 반응도 배우고, 오케이 중화 반응은 산염기 중화 반응이고, 그 다음에 뭐 앙금 생성 반응도 배우고 이렇게 여러 개를 배웠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역동적인 화학 반응 단원에서는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하고 그 다음에 산화한원 반응하고 또 이제 뭐를 배웁니까? 산화한원 반응하고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그러면 얘들아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리 변화 말고 물리 반응 말고 어떤 뭐 용액을 만드는 반응 있잖아. 뭐 어떤 소금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소금물을 만드는 이런 반응 말고 이런 거는 물리 변화거든 얘들아. 화학 변화는 이 두 개밖에 없나? 또 다른 반응 있지 않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부터 먼저 출발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4단의 단원 제목은 얘들아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고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학교별로 약간 끊기는 학교도 있고 안 끊기는 학교도 있겠지만 이 두 개를 우리가 배운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개 반응, 중화 반응하고 산화하는 반응 말고 바뀌는 반응이 있습니까? 또 다른 반응 있어요? 혼자 있는 거 알지? 있나?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사람을 나눌 때 남자 여자 말고 있나? 없잖아. 이건 둘 다 달리고 이런 사람 없다 얘가. 그런 사람 아니라 치자. 그래서 약간 이무기라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대박이긴 하겠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되는데 멋있지 않냐? 약간 이렇게 되는데 뭐가 돼? 이렇게 되는데 뭐하는데 치매 걸린 거 아니죠? 내가 좀 돌아는 거 미친 거야. 그래서 되는데 된다. 어쨌든 될 거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산화한원 반응을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거거든. 근데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반응은 산화한원 반응이야.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한원입니다. 근데 산염기 중화 반응을 잘 살펴보면 산화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 앙금 생성 반응도 일종의 산염기 중화 반응의 계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생각할 때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너희가 이제 뭐 대학이나 이런 거에서 좀 약간 화학 관련된 거를 전공하는 애들이 있다가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애들이 약간 이제 우리가 산화수라는 개념이니까 앙금 생성 반응도 요 범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 범주로 넣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범주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말이 안 되잖아. 산화수 변화가 죄송합니다. 산화수 변화가 없다. 산화수 변화가 있다. 근데 산화수 변화가 없으면서 있다. 산화수 변화가 있으면서 없다. 이런 반응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 반응으로 국한시킬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우리 현재 교육과정은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이전 이제 약간 7년의 주기로 과학과 교육과정이 바뀌거든요. 근데 과학 교육과정에서 요번에 예전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일가산과 일가염기를 다루었는데 내신 시험은 일가와 일가를 다루는데 우리 수능 시험에서는 일가, 이가 또는 이가의 일가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약간 어떠냐면 사실 일가만을 교육과정에서 다루라고 한 게 딱 저번 7년이 처음이었거든. 그러니까 초반에 좀 문제가 쉬워지니까 너희가 아마 지금 기출 문제나 풀수록 문제나 뭐 마라톤 문제나 뭐 자유스토리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개념이 나올 거냐면
일가를 넣는 상황들도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HCl에다가 NaOH를 집어넣고 KOH도 집어넣는 상황,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V레고는 약간 이렇게 지금 시험 문제 나가는 게 저희 수특하고 완자로 거의 나가잖아. 근데 지금 해강고는 뭐 자체 프린트를 주면서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가잖아 너희가. 근데 요 개념 중에서 내가 좀 약간 옛날 기출이라든가 모의고사 기출을 분명히 학교에서 내어주고 있으니까 그 기출 문제는 약간 요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거꾸로 거슬러 가보면 산연기 중화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연기의 정의를 알아야 되거든. 산과 연기의 정의도 한 파트로 다룰 겁니다.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산과 연기의 정의인데 정의를 이제 세 가지 과학자의 이름으로 할 겁니다. 아레니우스의 정의,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 루이스의 정의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을 루이스 정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개는 아레니우스하고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 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연기 같은 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약간 포커스가 뭐냐면 얘들아 이거다. 예전 이때까지의 교육과정은 하학 1이 어느 정도의 비가역 반응을 다루고 하학 2는 가역 반응을 다루자라고 했는데 가역 반응의 범주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사실 이제 과학 강사들은 이제 이 요번에 이제 너희 재수하는 애들 이제 고2 애들이 너희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 이제 밑에 학년들하고 경쟁을 할 때 바뀐 교육 과정은 너희가 학투에서 배우는 화학 편향이라고 하는 내용도 밑으로 기본 개념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비탈이 아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비탈이 완전 심화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 파트 내용 자체가 너희가 뭐 혹시 재수를 할 수도 있잖아. 그때 조금 약간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연기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약간 포커스가 얘들아 약간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제목이 주는 의미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한번 들었는데 다른 어떤 학원에 좀 뭐 큰 학원에 입시 설명하는 거에서 같이 따라가가지고 한번 들어보니까 뭐 양자역학이라는 단원 제목을 붙이는 데만 해도 너희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막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를 그냥 거스르지 말고 그냥 흘러넘기지 말고 얘들아 약간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냥 화학 반응이 아니라 역동적인 화학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A하고 B가 반응해서 C로 한꺼번에 일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C라는 물질이 A하고 B로 바뀐다는 그 가역 반응에 조금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좀 잘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가역 반응부터 배울 겁니다. 이거는 처음으로 지금 교육 과정에서 지금 하2에서 하원으로 내려온 거거든. 그리고 그 가역 반응의 측면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동 이온화를 한다. 이런 개념을 배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세 번째 산과 연기의 정의, 그 다음에 산 연기의 중화 반응. 그러면서 중화 반응을 약간 중화 적정, 즉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NMV는 N-M-V-라고 하는 이 측면으로 설명을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화 한원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 내가 적어주고 있는 거는 수능에서 나오는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 수능에서 한 문제 나오고 물의 자동 이온화가 한 문제 나오고 사실은 산연기 정의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연기의 정의가 나올 때는 산연기의 중화적정이 안 나오고 산연기의 정의가 안 나올 때는 중화적정 한 문제, 중화반응 한 문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추세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산화하는 반응.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하면 무조건 열출입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내가 엔탈피의 이동이 있을 건데 이런 열출입에 관한 즉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 학교는 우리 여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요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하면 되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무조건 끝낼 거고 지금 우리 남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은 이 두 개는 아마 한 주 정도 한 수업 시간도 할애해가지고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역동적인 화학 반응은 이렇다.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생각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일단 오늘 목표는 많이는 안 할 겁니다. 그냥 3개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역 반응하고 물의 자동 이온화하고 산연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중화 반응을 한 시간 정도 할 거고 산화 반응하고 열출입을 또 다시 할 겁니다. 되게 좀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 4단은 개념을 조금 꼼꼼하게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적으면 여기까지 많으면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역 반응부터 볼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1단에서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이
기체 반응으로 한정을 시켰을 거거든. 그러니까 기체가 반응하는 반응은 비가역 반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가 반응해서 생성물에 기체가 반응을 하면 기체라고 하는 물질이 보통 날아가 열린 용기에서 날아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기체가 다시 반응물로 돌아오는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용어를 상당히 좋아했을 겁니다. 한계 반응물을 찾아서 문항을 풀어나가는 것을 상당히 선호했는데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가역 반응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A하고 B가 반응하면 C가 만들어진다 칠게. 근데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로 우리는 한정시켰는데 반응을 진행하다 보면 C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하고 B로 돌아가려고 하는 역반응이 진행한다. 여기서부터 발산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할 거고 C가 A하고 B로 되는 반응은 역반응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조금 내가 어려운 말을 살짝 할게. 우리가 화학을 공부를 좀 깊게 하는 애들은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도 중요한데 얘들아 이거야. 자, 내가 그냥 어떤 약을 만드는 사람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A하고 B를 만들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질 때 C가 만들어지는데 5년이 걸려. 그러면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론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양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만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때 우리가 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런 거 어떤 단위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속도 상수의 반응물의 농도 곱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지금 완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속도라고 하는 거에서 선생님 약간 이런 식으로 미분을 이용해서 풀기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 푸냐면 그냥 반응물의 농도가 많으면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할게. 지금 내가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있는데 나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A가 찔끔 B가 찔끔 있는데 얘는 A가 개 많이 B가 개 많이 있어. 그럼 우리 둘이가 반응을 진행하면 나는 속도가 느릴 거고 얘는 속도가 빠를 거라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A하고 B를 넣어줬기 때문에 A하고 B의 양이 많잖아. 그러면서 C가 되는 이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이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이 진행되는 속도보다 당연히 클 겁니다. 그러다가 정반응의 속도는 줄어들 거고 역반응의 속도는 C가 점점 많이 만들어져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속도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사실은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양이 적어지면 속도가 느려지고 양이 많아지면 유효 충돌이 많아질 거니까 속도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계속 끊임없이 화학 반응은 진행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A의 농도와 B의 농도와 C의 농도 이 A의 양과 B의 양과 C의 양이 일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동적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움직이는 상태,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쓸 겁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 내가 반응이 진행함에 따라서 속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역반응의 속도는 늘어나는데 둘이의 속도가 만나는 지점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반응의 정반응의 속도가 느려지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준서리도 있어야 되는데 네 앉아라.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역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 이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이 순간부터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할 겁니다. 자, 이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또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면, 자, 반응물 A하고 B 중에서 내 꼴리는 대로 A라고 예를 들게. A라고 하는 물질은 점점 반응을 하면서 양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가 A의 농도가 일정해지겠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표시를 할 때 대문자로 표시하는 이 표시를 화학에서 보통 농도 표시라고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A의 농도는 점점 줄어. 근데 C의 농도는 점점 많아지는데 동적 평형 상태 이후부터는 일정해집니다. 자, 일정해지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거쳐서 이래 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반응물의 농도하고 생성물의 농도는, 즉 동적 평형 상태 이후부터 반응물의 농도하고 생성물의 농도는 어떻게 간다? 일정하게 갈 겁니다. 일정하게 갑니다. 근데 반드시 반응물의 농도랑 생성물의 농도가 같을 필요는 없지. 하지만 속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는 똑같아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사실 너희 요번 교육과정에 물의 자동 이온화를 배울 때 평형상수 개념을 살짝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그냥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하투 내용을 살짝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약간 이 설명을 너희는 외워서 풀으라고는 하는데, 자, 이거야.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조금 관련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하원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냥 설명해 볼게요. 자, 내가 지금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C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1대 2대 1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가 A를 몰 농도로 표시해 볼게. 0.8몰 농도를 넣고 B를 0.8몰 농도를 넣었는데 1대 2로 반응할 때 우리는 사실 B가 한 개 반응물이 되어서 얘가 0.4가 없어지는 동안 0.8이 없어지면서 0.4몰 농도가 생겨서 얘가 0.4몰이 남고 얘가 한 개 반응물이고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이 논리 과정으로 이때까지 1단원을 공부했다면 A하고 2B가 반응해가지고 C가 되면서 C가 A하고 2B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면 0.8몰 농도와 0.8몰 농도가 있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0.2몰 정도 반응을 하고 0.4몰 정도가 반응하고 또다시 0.2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응물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생성물은 생기니까 플러스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반응물도 다 존재하고 생성물도 다 존재하는, 즉 A하고 B하고 C가 전부 다 혼재하는 상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 이 상태가 평형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수학이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를 수치화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자체를 내가 수치화시켜서 K라고 하는 평형 상수를 만들 거야. 자, 지금부터 적어주는 건 하투 내용인데 그냥 가볍게 들어라. 근데 이 내용이 기저에 깔려서 물의 자동 이온화를 할 겁니다. 오늘 무조건 여기까지는 할 거니까 적어도. 자, 그러면 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의 그 평형 상수는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올 겁니다.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 이거를 조금 일반화시켜서 표시를 좀 해보면 이 개수도 고려해줘야 됩니다.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뭐 MN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MN 뭐 LMN이라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생성물의 그냥 뺍시다. 생성물의 농도 곱으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뭐 합주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가 만약에 뭐 LMN이면 LMN을 붙여준다.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평형상수입니다. 되겠죠? 요 개념은 살짝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할 때 조금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거 다 되겠죠? 근데 뭐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이걸 뺄게요. 요거 평형상수 기억하고 있어라 얘들아. 자, 그럼 하나 또 물어볼게. 내가 두 가지만 설명할게. 내가 만약에 물은 농도가 있나? 자, 물이 5리터, 나는 물이 5리터 가지고 있고 자네는 물을 10리터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 둘이는 물의 농도 차이가 나나? 물의 양의 차이가 나는 거지 농도 차이 나는 거 아니지? 내가 설탕을 50g 가지고 있고 이 친구가 설탕을 30g 가지고 있어. 농도 차이 나는 거 아니죠? 고체나 용매는 평형상수 값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 내가 지금 두 개 설명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조금 이거 설명하고 여기까지 오늘 나갈 건데 여기까지도 할 겁니다. 나갈 건데 우리가 지금 나가는 개념 중에서 일단 이런 겁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는 평형상수 개념이라는 하투 개념을 빌려온다. 1번. 화평형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다. 되겠죠? 생성물의 농도 곱이다. 그리고 평형 상태일 때의 값이다. 하나 더. 고체나 용매는 평형상수 값에 넣지 않는다. 여기까지도 설명했습니다. 요게 조금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가역 반응은 약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교육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배우면 가역 반응의 예, 비가역 반응의 예 몇 개 배우거든요. 그거는 친구들이 알아서 공부하십시오. 근데 쌤은 그냥 비가역 반응의 예는 뭐를 기억하고 있냐면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이 있잖아. 그런 애들은 전부 다 비가역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체가 생성돼서 날아간다 다시 돌아오고 기체 생성되거나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은 비가역 반응으로 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까지 일단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단이 첫 번째 가역 반응에 내가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한 거다. 자, 그리고 약간 이렇게 동적 평형 상태라는 이야기를 했고, 반응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도고 속도는 일정하다. 이걸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교육 과정에서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뭐냐면 여기까지 딱 배우면 이단은 끝이거든요. 가역 반응에 얘 두 개를 배울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육 과정에 실려 있고 수능에서 한 문제 나올 때는 여기하고 여기를 랜덤으로 돌려가면서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물 공부를 하는 우리 이렇게 세 명은 보면 알겠지만 항상성 유지에 뭐 삼투압 유지, 혈당량 유지 또 뭐 있대. 체온 유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 보통 두 개가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수능에서 나오거든. 여기는 이 두 개가 돌아가면서 수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용해 평형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이때 상은 얘들아 페이지의 상을 말하는 거다.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 하는 고체, 액체, 기체의 상을 말하는 거다. 그거의 평형을 배울 겁니다. 쉽습니다, 이거는. 자, 용해 평형은 어떤 거냐면 약간 이런 겁니다. 용매, 일단은 그 용액의 농도를 조금 떠올리십시오. 어떠한 용매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어떠한 용지를 집어넣어 주면, 자, 물을 준비하고 소금을 집어넣어 주면 물과 소금을 넣는 순간 바로 소금물이 되는 게 아니라 젓는 과정, 녹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 반응조차도 가역 반응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사실은 화학 반응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혼합물을 만드는 반응이니까. 근데 용매하고 용질을 섞어서 용액을 만드는 반응이 있는데 이 용액이 다시 용매와 용질로 돌아가는 반응이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학문적으로 섭출된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에서 너희가 배우는 화학 교육 과정이 두 단원이 있거든. 그 두 단원 중에서 2학기 때 배우는 물질의 특성 같은 거를 배울 때 용해도에서 아마 이런 말 배웠을 겁니다. 용해 속도, 속출 속도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쉽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용매하고 용질을 넣어서 용액이 되는 과정은 용해. 용액이 용매와 용질로 분해되는 과정은 속출. 그러면 자, 얘들아, 여기에 입각해서 설명하면 끝낼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말하겠지만 내가 나중에 너희들 보고 책을 읽어서 내가 일부러 오개념을 하나 넣을 겁니다. 그 오개념을 하나 넣어서 그 오개념을 하나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끝입니다. 자, 내가 용해 속도가 있을 거고 용매하고 용질을 넣어서 용액이 되는 용해 속도가 있을 거고 용액이 용매와 용질로 나뉘어지는 섭출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나올 겁니다. 이게 용해 평형입니다. 그러면 용해 속도는 점점 줄어들 거고 그러면서 일정해지겠지. 섭출 속도는 속도다. 만나야 됩니까? 그냥 일정하기만 하면 돼요. 동원아, 만나야 돼, 일정해야 돼? 만나야죠. 그렇지. 만나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용해 속도고 그 다음에 얘가 섭출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오면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끝입니다. 문제 좀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평형인데 얘들아, 우리가 다루는 상평형은 어떤 거냐면, 자, 물이 있거든. 액체가 있어. 리퀴드 상태에 액체가 있으면 어떠한 닫힌 용기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 물이, 자 얘들아, 끓어서 기체가 되는 상황도 있지만 얘들아, 액체상이 기체가 되는 상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으로 넘어갈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배우면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태에는 뭐라고 한다? 기화라고 하지만 기화에는 표면 플러스 내부 기화도 있고 표면 기화도 있다고 배웁니다. 자, 얘들아, 사실은 좀 어떠냐면 너희가 이렇게 생각한다. 쌤은 좀 공부할 때 좀 약간 보수적인 결이거든. 그냥 공부를 사실은 잘하는 애들은 지금 이 학년의 개념을 잘하는 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올 1등한 애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하나도 충실하지 않은 적이 없는 애들이 잘합니다. 그런 애들이 무조건 수능은 잘 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우리가 학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도 그런 거라 생각하거든. 뭐 왜 떠있지? 공중부양하듯이. 하면 그래. 그러니까 요 교육과정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요 개념 기억납니까? 자, 그럼 상기시켜볼게. 얘들아, 내가 오늘 물을 가져왔어. 물을 가져와가지고 학원이 지금 약간 좀 더럽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물을 놔두고 한 일주일 동안 놀러 갔다가 왔어. 그 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뭐 했는데? 증발했지. 내가 100도까지 끓였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액체가 기체가 되었기 때문에 기화가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표면 기화가 일어난 겁니다. 표면 기화는 반드시 끓는 전까지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면에서부터 기화가 일어나면서 내가 100도까지 만들어주면 내부에서도 기화가 일어나면서 끓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증발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끓음이라고 합니다. 기화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증발과 끓음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상평형에서 배우는 내용은 지금 동적 평형에서 다시 말이 버벅거리지. 동적 평형 상태에서 배우는 예 중에 하나인 상평형은 액체상과 기체상이 있는데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끓음이 아니라 기화 중에서도 증발되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기체 입자들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다시 자기가 액체로 돌아오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용어가 뭔데? 얘들아, 딱 내가 지금 오늘 개념 설명할 때 내가 원하는 걸 좀 말해볼게. 나는 용어가 아주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어가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개념을 공부할 때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의 이론이 전부 다 나가,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이 다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느 정도 기체가 액체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못합니다. 그냥 뭐다 응축된다는 표현을 쓸 겁니다. 다시 말할게.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평형을 예를 배울 거야. 근데 액체가 기체가 되는 증발과 그러면 기체양이 많아지면서 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응축이 동시에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용해평형의, 그러니까 상평형의 목표는 뭡니까? 여기서 증발하려고 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응축하려고 하는 속도가 점점 늘면서 같아질 겁니다.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내가 액체 물질이 있는데 기화되어서, 증발되어서 기체가 될 때, 증발 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응축 속도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증발 속도는 줄어들고 응축 속도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둘이가 평형 상태에 도달할 겁니다. 자, 끝입니다. 자, 1번 파트에 대한 설명을 다 했거든. 쌤은 좀 어떻게 분류를 시켰냐면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개념이 비가역 반응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예 두 개가 용해평형과 상평형이고 수능에서는 요 두 개 중에서 랜덤으로 나오고 내신 시험은 여기서 한 두 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한 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까지도 안 나오겠네. 하나 정도 나올 겁니다. 되겠지? 3, 4단원이 시험 범위니까. 예전에 2학년 1학기 중간에 1단원, 기말에 2단원, 뭐 2학년 1학기 중간에 3단원, 기말에 4단원 1년 과정으로 갈 때는 보통 한 5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씩 나올 건데, 자, 내가 그냥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잊은 게 아니다. 자, 지금 내가 수특책을 살짝 보면서 얘들아 빠르게 스킵 하면서 읽어보면서 가역 반응했을 때 내가 지금 일부러 틀린 게 적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 틀리게 적었거든요. 지금 너희가 볼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를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바로 보이는 사람이 있나? 내가 지금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용해 속도, 섭출 속도 뭐를 봤을 때 좀 틀린 거 있는 거가 좀 짚어지는 사람 있어요? 좀 틀린 거 같은데요? 없습니까? 증발 속도. 너는 왜 틀렸나? 제기랑 다르네. 제가 다르다고? 오케이,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도 찾네.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이거다. 잘 봐봐. 이거 사실 이것도 얘들아, 너희가 지금 이 내용이 조금 너희가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하투 내용을 긴급하게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뀐 교육과정을 앞으로 계속 지금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를 고1 때부터 다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루니까 내려왔는데 증발 속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너희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내가 만약에 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공간에 이거는 표면 기화거든 얘들아. 자, 표면이야. 자, 표면이 넓어.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똑같은 온도 상황이야. 온도가 똑같습니다.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지금 이 A라고 하는 상황과 B라고 하는 상황이 얘들아 똑같은 지금 온도 상황에서 한 25도라고 해볼게. 똑같이 증발을 해. 그러면 얘는 지금 표면의 면적이 넓고 얘는 표면의 면적이 좁으니까 속도가 얘가 더 빠르고 얘가 속도가 느리겠죠.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양이 많기 때문에 뭔데? 많은 양이 증발하는 거고 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적은 양이 증발하지만 속도라는 개념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이 증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이의 뭐는 똑같은 건데? 증발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지금 이 양이 줄어들고 있지. 물의 양은 줄어들고 있잖아. 우리가 이 개념 자체가 무슨 기화인데?
표면 기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표면 기화를 배울 거기 때문에 표면의 면적은 계속 똑같아지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수능에서 나눈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거는 일정하고 응축 속도라고 하는 거는 따라가면서 일정해질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응축 속도가 된다. 요거를 그 개념으로만 잡아주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이거 하나 했다. 자, 그래서 A랑 B랑 증발 속도가 똑같다는 게 이해가 돼요. 면적이 다른데 왜 똑같아요? 이와 봐봐. 우리가 얘가 지금 만약에 뭐 1초당 얘는 한 개씩 증발하고 있어. 1초당 면적 하나에 얘는 1초당에도 한 개씩 증발하고 있어. 자, 뭐가 똑같은데? 속도가 똑같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얘는 지금 양이 많아질 거 아니야. 자, 약간 압력 개념이거든. 자, 내가 만약에 있다가 지금 이게 한 10m인 사람이야. 10m인 사람인데 애기가 아니 그냥 한 100m인 어떤 나무가 있는데 100m에 압력을 계속 가해주고 있어. 근데 애기가 약간 이렇게 한 5의 힘으로 막 가해주고 있어. 5의 힘으로 한 10,000명이 쭉 열거해가지고 한 5의 힘으로 눌러주고 있으면 5만으로 눌러주고 있죠. 근데 코끼리가 아주 좁은 면적의 코끼리 한 마리가 50만으로 눌러주고 있어. 자, 10만으로 눌러주고 있어. 나는 지금 50만의 힘을 받았고 10만의 힘을 받았습니다. 누가 압력이 센 건데? 아기가 한 게 센 게 아닙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에 누르는 힘입니다. 얘의 면적을 그러니까 이런 아주 넓은 면적에 평균적으로 지금 5만을 눌러주고, 그러니까 50만을 눌러주고 있는 거고, 코끼리는 아주 좁은 면적에 10만을 눌러주고 있지. 단순한 총량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비교하는 거다? 똑같은 면적에 눌러줬을 때는 누가 더 힘이 큰 건데? 전자가 작고 후자가 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증발하는 속도라는 개념도 어떤 거냐면 똑같은 면적이 제시되었을 때 증발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속도가 빨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양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둘이가 증발하는 속도는 똑같은데 얘는 표면적의 면적이 작으니까 양이 적게 만들어지고 얘는 양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도 좋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 상황에서 그냥 이런 어떤 단위 면적의 표면이 있어. 표면에 여기가 증발했어. 그럼 물의 양이 줄어들었어. 또 표면의 양이 증발했어. 표면의 기화는 전부 다 똑같은 속도로 일어날 겁니다. 되겠죠? 이거는 내부 기화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고 응축 속도는 따라잡는데 결국은 똑같이 갈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같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되겠죠? 일단 이거 하나. 되겠죠? 이거 우리가 좀 여기는 내가 너희가 지금 듣는 게